인셉션 강의 이번 시간에는 공간 도형 중에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과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 그러면 첫 번째 방식은 평행이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평행이동에서 풀 수 있어. 그래서 평행이동을 해볼까? 라는 방식을 써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방식은 정사형을 해볼까? 그래서 이 정사형 하는 방법도 한번 우리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우리 기본 도형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기본 도형 안에 혹시 이걸 집어넣어서 기본 도형에 있는 각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이걸 혹시 그대로 갖고 와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을 벡터로 공간 벡터를 좀 써서 벡터의 내적을 가지고 이 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혹시 공식을 사용하는 상황이 놓인다면 앞서서 우리가 배운 공식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 공식 같은 것도 한번 적용시켜 볼 수 있겠다. 이런 다섯 가지 정도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른쪽 그림에 정사면체 ABCD가 있습니다. 그래서 CD의 중점을 M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때 AD라고 하는 이 직선하고 그 다음에 이 BM이라고 하는 이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의 코사인 세타 값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AD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은 평행이동이니까 AD를 이 평면을 따라서 평행이동시켜서 이 직선하고 만나도록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평행이동하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얘네들의 중점이니까 이 둘의 다시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 두 개가 평행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행이동하게 만들었더니 지금 이 두 개가 이루고 있는 요각을 찾으면 요각이 바로 세타다라고 하는 방식이 첫 번째 평행이동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선들을 연결했을 때 그냥 한 변의 길이를 그냥 2라고 잡아볼까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내가 2라고 잡으면 이 길이는 반이니까 1이 될 거고요. 그럼 얘가 2면 얘가 1이고 얘가 루트 3이겠죠? 그럼 얘도 루트 3, 얘도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요게 루트 3, 루트 3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요게 루트 3, 요게 루트 3이고요. 요 길이가 지금 1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지금 1이 됐어 라고 해서 나는 지금 요각을 찾고 싶어. 요각 세타. 이거 코사인 세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2배 1 곱하기 루트 3분의 1 플러스 3에서 다시 3 빼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찾아도 되겠다라는 얘기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찾아요? 여기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면 되잖아요 라고 해서 루트 3분의 2분의 1이다 라고 찾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평행이동해서 만든 방식이야. 자, 그래서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평행이동을 안 하고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었습니다. 평행이동에서 삼각형을 만들어내면 이건 지금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좀 편하게 나오는데 세 변의 길이가 다 다르고 이러면 계산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도 쓸 수 있냐면 두 번째 이제 정사형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정사형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 AD라고 하는 점에서 AD의 양 끝점에서 이 BM이라고 하는 이 직선에다가 그냥 수선의 발을 내려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D라고 하는 점은 일단 이 동일 평면에 놓여 있으니까 이 삼각형 BCD가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수선의 발이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러면 A에서는 수선의 발이 어떻게 떨어지니? 그럼 우리가 정사면체니까 당연히 여기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이 수선의 발의 위치가 당연히 어디예요? 이 밑면에 2대1로 내분하는 무게중심으로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잡으면 1이라고 하는 길이가 몇이 됐는지만 확인하면 그게 바로 L분의 L 프라임. 이것이 바로 코사인 세타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요 길이만 그냥 찾아보는 거죠. 그럼 요게 1이면 얘가 2분의 1일 거고요.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에 다시 2분의 루트 3에 다시 3분의 1만큼 가서 6분의 루트 3이 곧 이 길이가 됐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6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 방식이 뭐다? 이게 두 번째 정사형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 정사형의 방식 지금 뭐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 라는 친구들은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자, 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평행이동 시키면 요 끝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공중에 이렇게 띄워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끝점, 요 끝점의 수선의 발의 위치가 여기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고 생각해보면 이거 붙나요? 안 붙네. 이런.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 한쪽의 끝점이 여기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한쪽의 끝점이 여기 떨어지면 나머지 끝점이 여기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평행이동돼서 가나 떨어져 있나 똑같은 위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단 수선의 발을 내릴 때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평면이 있다면 평면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중간에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만약에 하나 존재한다라고 하면 수선의 발을 간 다음에 다시 수선의 발을 가서 정사형 3선 정리를 이용해서 정사형된 위치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이 두 번째 정사형의 방식을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도 찾을 수 있냐면 이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었는데 이 정육면체에 내가 중간점들을 자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도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좀 쓸데없는 짓인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AD라고 하는 걸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안녕 내가 AD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AD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AD를 여기다 만들면 BC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니? 그럼 여기 BC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D와 BC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질문이 뭐냐면 이 AD라고 하는 것하고 B에서 CD의 중점까지 가는 거니까 CD의 중점이 어디냐? 그럼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B에서 CD의 중점까지 가는 요 선. 그래서 요 선과 요 선이 이루고 있는 각을 찾아보겠다라는 얘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AD라고 하는 것이 굳이 귀찮으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평행이동을 또 어떻게 시킬 수도 있어? 여기로 가져오면 밑면을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AD를 여기로 이렇게 옮겨봐도 되겠죠. 그래서 AD를 여기로 이렇게 옮겨오면 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을 찾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게 중점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길이 셋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풀어도 풀 수는 있다 이런 얘기죠. 좀 귀찮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이 기본 도형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푼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걸 벡터로 만들면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이 몇 컴마 몇만큼 갖는지 얘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벡터라고 하는 것도 몇 컴마 몇 하고 만들어낸다면 벡터를 이용해서 이걸 풀 때는 이런 방식으로 좌표화하는 게 좀 수월하거든요. 제가 다음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가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거를 뭐 이렇게 해봐도 좋겠죠.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교선에 대해서 이 각하고 이 각을 뭐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또 뭘 찾을 수 있어? 실제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또 뭐 공식을 통해서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복잡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생각해봐라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 중에 지금은 이 두 가지 방식이 이제 제일 쉬운 기본 문제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다음 문제를 통해서 제가 벡터로 푸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대각선들 두 개, 평면 위에 있는 이 대각선이랑 여기 평면에 있는 요 대각선, 실제로 정육면체의 대각선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를 찾아라라고 하면 그냥 쉽게 구하는 방법은 요거 하나 더 그려보는 겁니다. 아니면 요걸 뒤로 이렇게 한 칸 더 가봐. 그래서 뒤로 이렇게 연장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뻗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BD라고 하는 걸 뒤로 이렇게 옮겨보면 이 길이는 루트 2고 이 길이는 루트 3이고 이걸 다시 연결하면 여기는 2하고 1이니까 이건 루트 5겠다가 돼갖고 루트 2, 루트 3, 루트 5? 뭐야, 직각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직각이다라고 찾으면 평행이동 시켰을 때 제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다고요? 이 AG라고 하는 직선을 BD에다가 정사형을 시켜보겠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점은 BD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선의 발이 요 가운데 떨어지겠죠. 그러면 G에서 BD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겠다라고 하면 BD가 있는 평면까지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수선의 발 가니까 역시 같은 점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지금 어떤 형태야?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 직선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직선의 위에 끝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위치와 아래 끝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위치가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평행이동 시키면 이렇게 수직인 상태가 놓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각이다 라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 방식의 정사용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거를 세 번째 방식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나 이거 X축이라고 잡아볼까? 그 다음에 나 이거 Y축이라고 잡아볼까? 그리고 나 이거 Z축이라고 잡아볼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X축, Y축, Z축을 아무데나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써보는 겁니다. 어떻게? 벡터가 하나 이렇게 있네? 그럼 BD라고 하는 벡터는 뭐지? 그래서 B에서 D로 가는 벡터를 찾아보니까 B에서 D로 가는 벡터는 X축으로는 뒤로 한 칸 갔어. 그래서 X축으로는 뒤로 한 칸 갔고요. Y축으로는 앞으로 한 칸 갔어. 한 칸 플러스로 갔어. Z축으로는 안 움직였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이게 공간 벡터라는 건데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잖아요. 근데 어렵지 않잖아. 그냥 여기에 Z로 움직인 것만 찾는 거니까 우리가 평면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로 오는 이런 벡터가 있어. 그럼 X축으로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다 라고 한다면 이 벡터는 뭐냐? 그럼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밑으로 한 칸 갔어 라고 쓰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쓰는 겁니다. 이게 공간 벡터예요. 그래서 bek터를 이렇게 써봤더니 그러면 또 하나의 이 벡터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벡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이 벡터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A에서 G로 가는 벡터는 AG라고 하는 벡터를 만들었더니 X축으로도 한 칸 갔네? Y축으로도 한 칸 갔네? 그래서 X축으로도 한 칸 가고요. Y축으로도 한 칸 갔는데 Z축으로는 밑으로 한 칸 내려왔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이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AG라고 하는 벡터랑 BD라고 하는 벡터를 내적해서 이걸 AG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와 BD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로 그냥 나눠보는 거죠. 이런 방식을 쓰는 건데 내적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미 성분끼리 곱해서 그냥 더하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곱해 그럼 마이너스 1이야. 곱해 그럼 플러스 1이야. 곱해 그럼 0이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이 이미 빵이야. 그럼 내적이 빵이면 뭐야? 나눠볼 필요도 없겠죠. 왜? 내적이 0이니까 두 개는 직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각이 아니라면 이제 이 내적 값을 여러분들이 크기의 곱, 얘는 크기가 루트 2, 얘는 크기가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 6분의 이 값이라고 쓰면 이게 바로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를 활용하는 것들도 이제 연습을 해보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3번 문제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는 거죠. 각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을 하는 거야. 자, 얘는 도대체 뭐가 빠를까? 그래서 나는 평행이동이 제일 좋아. 그럼 이 NC를 평행이동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얘네 둘의 중점이 M이니까 얘네 둘의 중점으로 똑같이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연결하면 평행이동해서 이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을 찾으시면 된다라는 건데 이때는 요 길이는 절반이니까 요 길이는 쉽게 구해지는데 요 길이가 다시 요 길이와 요 길이와 60도를 가지고 구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또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NC에다가 수선의 발을 또 이렇게 내려보는 거지. 그 다음에 요 B에서 요 NC에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는 거지. 근데 정사면체니까 여기서 이 직선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직선을 1대2로 내분하는 무게중심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중점으로 떨어지고 얘는 무게중심으로 떨어지니까 요 길이가 실제 이 길이의 요 길이의 몇 분의 몇이다라는 건 금방 보이죠? 금방 보이나요, 여러분? 자, 뭔 소리야? 여기가 C이고 여기가 N이거든. 근데 M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이 가운데서 떨어졌더니 여기 한가운데로 떨어진 거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 B는 어디로 떨어지니? 그랬더니 B는 이 CN을 3등분한 점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3등분 해갖고 2대1로 나누는 이 지점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대1대1인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길이를 찾는 거야. 그러면 전체 길이가 그냥 6분의 1인 거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는 6분의 1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선의 발 찾는 거, 정사형된 위치 찾는 거,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또 아까 처음에 얘기한 정사면체를 정육면체 안에다 점들을 찍어가지고 이게 몇 컴마 몇으로 가고 이게 몇 컴마 몇으로 가는지 찾아서 내적해서 크기의 곱으로 나눠서 풀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면 생각이 안 나면 그런 방식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공식에 집어넣어서 써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지금 여기선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방법을 처음에는 평행이동 당연히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수선의 발의 위치, 그래서 정사형된 길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선 정리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라운드 강의 혹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삼선 정리 증명해가는 과정 한번
복습하시고 이제 실제로 삼수원 정리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를 다음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기본 도형에서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